단일 연결 구조를 이용한 선형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 특히 연결 구조 방식에서는 이제 노드를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매번 데이터를 새롭게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새롭게 확보합니다. 근데 이렇게 확보된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것의 주소만 우리가 유지한 상태로 선형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선형 단일 연결 구조에서도 첫 번째 노드뿐만 아니라 마지막 노드의 주소도 연결해 가지고 그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노드를 유지하더라도 푸시백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팝백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또 뒤에서 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만드는 버전이 아니라 이중 연결 구조로 가야 되겠고, 이중 연결 구조는 후속 노드뿐만 아니라 선행 노드에 대한 주소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각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별도 제가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템, 넥스트 두 가지 필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에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겠고, 넥스트라는 그 필드에는 다음 노드의 주소를 유지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기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은 0 기본값으로, 넥스트는 none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제가 다른 코드들에는 여기를 넥스트가 아니라 넥스트 노드라고 썼습니다. 이게 왜 넥스트 노드라고 썼냐 하면은, 이 넥스트라는 것이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할 때 내가 만든 식별자지만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인자 같은 걸 쓸 때는 넥스트를 안 쓰고 넥스트 노드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넥스트라는 걸 써서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생성자 부분이 있는데, 생성자 부분에서는 이제 초기값 목록을 받는 것까지 하나에 다 만들고 있죠. 파이썬은 다중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초기값 목록이 여러 개가 제시될 수가 있고, 그 여러 개가 제시된 것을 리스트로 어떻게든 만듭니다. 그게 values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우선 만들었는데, 실제 이 리스트를 이제 연결 구조에 하나씩 다 넣어서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from list라고 하는 이제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from list부터 만들지 않고 더 쉬운 것부터 좀 더 만들고, 조금 더 뒤에 와서 다시 from list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from list는 여러 개의 값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값들을 유지하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len이라고 하는 던더 메소드가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그 자바나 그 C++에서는 이 함수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isEmpty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size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pty인지를 알라 그러면 num items가 0인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저장된지 알고 싶으면 이 num items의 개수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C++나 자바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Empty, 그 다음에 size라는 함수로 되어 있고, isEmpty는
num items가 0인지 살펴보겠고, 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열 기반 선언 리스트하고 차이는 없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겠지만, 이제 isempty를 예를 들면은 C++나 이제 자바에서 만든다 그러면 num items를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살펴보면 될까? num items를 이용하지 않고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살펴보려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지하는 멤버 변수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지금 우리가 만드는 버전은 헤드 포인터만 유지하는 버전이고, 다음 버전에 이제 꼬리 포인터도 유지하는 걸 만들 텐데, num items라는 개수를 유지하고 있고, 헤드, 요 2가지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배열 기반과 달리 capacity 같은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용량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empty는 num items가 0인지 살펴보면 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헤드가 null ptr 또는 이제 자바에서는 null, 또 이제 파이썬에서는 none이면 헤드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거죠. 헤드가 어떤 노드도 가리키지 않으면 이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하나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num items가 0인지 살펴보거나 헤드가 null ptr 이면 isempty가 되겠죠. 왜 not head라고 했어? 아, 그렇죠. not head. not head. 그러니까 헤드가 null ptr이면 empty인 거죠. 근데 이제 이 C++에서는 null ptr은 false로 인식하게 되겠고, null ptr이 아니면 true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코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isempty를 num items 갖고 구현할 수도 있지만 헤드의 어떤 정보 갖고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위주로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어 가서 잠깐씩 언급하겠습니다. isFull은 우리가 이제 용량이 고정된 데에선 썼었는데, 실제로는 용량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동적 자료 구조에서는 isFull이라는 메소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용량을 확장할 때 여기다 만들어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외부에서는 isFull인지를 살펴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만드는 자료 구조는 동적 자료 구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클리어 메소드입니다. 클리어 메소드인데,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는 이제 num items를 0으로만 바꿔줬죠. 0으로만 바꿔줬는데, 여기서는 이게 왜 테일까지 있냐? 테일이 없는 버전인데. 헤드를 또 none으로 바꿔줘야 돼요. 헤드를 none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은 우리가 동적 생성하지만 그 동적 생성된 것들을 딜리트를 직접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클리어에서는 num items를 0, 그리고 헤드를 none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바도 비슷하죠. 자바도 동적 생성한 거를 직접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 num items 0, 헤드를 null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C++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내가 만들었던 노드들을 다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삽입할 때 하나씩 만들어서 삽입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클리어를 할 때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차례차례 가면서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서 이제 C++ 버전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코드를 구현할 때도 요 반복문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문도 화일문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헤드가 이런 식으로 얘가 헤드고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헤드는 우리가 뭔가 이 연산들 처리해도 계속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드를 다른 애가 가리키도록 해서 이제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얘를 커런트는 이제 얘를 가리키려면 커런트의 넥스트로 옮기면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커런트가 유효하면 걔를 다른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동을 해 갑니다. 이동을 해서 요 애를 제거해요. 커런트가 얘를 가리킨 상태에서 딜리트 한 다음에는 일로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그렇게 코딩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딜리트 한다고 여기에 있던 자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안 쓸 거다고만 하는 거지만 바로 접근하면 그냥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하고 나서도 커런트의 넥스트에도 일로 잘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딩할 때는 딜리트 한 다음에는 그걸 안 쓰게끔 코딩하니까 이런 식으로 임시 변수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C++에서는 이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자바와 이제 파이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거지만 이제 저런 경우도 while current doesn't equal null ptr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나 저거랑 차이 있어요? 차이가 없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고 어제도 누가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코드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뭔가 불리한 변수가 있는데 걔랑 이렇게 true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거는 적절한 코딩이 아닙니다. 그냥 if 뭐 is male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지. if is male 땡땡 true 이렇게 코딩하는 건 되게 1학년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2학년 되셨으면 이제 불리한 변수를 다시 true랑 비교하거나 false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true인지 그냥 얘를 갖다 쓰시면 돼요. 얘가 false인지 보려면 앞에 not 붙이시면 되겠죠. null ptr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를 null ptr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얘 자체가 null ptr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true 값으로 평가가 되고 또 얘가 null ptr이면 false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변환이 되니까 C++에서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 클리어 연산의 비구가 어떻게 될까요? C++에서 클리어 연산의 비구가 ON이죠. 만들어 노드 수만큼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딜리트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리어 연산이 이런 연결 구조에서는 제법 비싼 연산이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를 안 해요. 딜리트를 안 하고 그냥 크기만 0으로 한 다음에 또 쓸 때 그냥 만들어 놨던 대로 다시 저장하는데 여기서는 노드를 만들어 놓고 그 노드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크기만 0으로 해놓고 다시 거기다가 노드들에다가 값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어가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제법 비싼 연산이다. 물론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C++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비싼 연산이다. 그 다음에 from list는 좀 이따 하고 색인 기반 연산은 get set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이제 안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바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인덱스는 그냥 두고 이제 색인하는데 이 색인 기반 연산은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순차 접근밖에는 못해요. 배열 기반에서는
임의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유효한 책임이면 바로 가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고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방금 봤던 이 개념 화일문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몇 번을 움직일지를 알죠. 인덱스만큼 움직여야 돼요. 인덱스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냐면 커런트를 셀프에 헤드로 놓고 잠깐만. 인덱스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화일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해도 되겠네. 요거만큼 커런트를 움직입니다. 커런트를. 그러면 헤드는 그냥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킨 상태에서 이 커런트를 움직이시면 되겠고 커런트는 커런트의 넥스트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노드를 커런트가 가리키겠죠. 그러면 get은 뭘 반환해 주면 돼요? 커런트의 아이템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책 인덱스를 했기 때문에 없는 데 가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num 아이템수를 우리가 제대로 설정하고 다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헤드에다가 어떤 포인트를 하나 가리키고 난 다음에 얘를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필요한 곳으로 움직일 때 뭐 몇 번 움직여야 되는지 알면 form을 쓰면 되겠고 몇 번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이제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 form을 안 쓰고 while문을 쓸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커런트가 이제 넌이 될 때까지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get은 똑같은 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커런트의 아이템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연산들은 둘 다 이제 그 순차적인 접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순차적인 접근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그걸 많이 쓰고 싶은 경우에는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되겠어요? 배열 기반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백, 팝백, 픽백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연결 구조에서는 그 뒤에 넣는 건 비효율적이죠. 뒤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더 편리한 방법이냐면 앞에 넣는 게 더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푸시백, 팝백, 픽백보다는 그 밑에 있는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픽 프론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픽 프론트는 뭘 반환하면 돼요? 헤드가 가리키는 거에 아이템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셀프 헤드 점 아이템. 그래서 헤드의 아이템을 반환해 주면 돼요. 픽 프론트는. 푸시 프론트는. 예, 푸시 프론트로 봅시다. 맨 앞에다 넣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포인터 관련해서 연산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 그래서 항상 푸시 프론트와 푸시백은 새 노드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노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뉴 노드는 이제 노드다. 근데 그 노드에 어떤 값을 유지해요? 인자로 주어진 값을 유지하는 노드를 만든 거예요. 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얘가 어디 가야 돼? 기존의 헤드보다 앞에 가야 되죠. 그러면 이 뉴 노드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노드, 기존의 첫 번째 노드가 돼야 되고, 기존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뭐가 유지하고 있어요? 헤드가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뉴 노드의 넥스트는 이 파이썬을 코딩할 때는 클래스 하면은 이 셀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쳐야 되는 게 조금 짜증나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맨 앞에다 하나 더 추가한 상태죠. 그럼 여기서 끝나요? 뭘 해줘야 돼? 이제 이 뉴 노드가 뭐가 돼야 돼요? 헤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셀프의 헤드는 뭐가 돼야 돼? 뉴 노드. 그러면 됐죠? 다 됐나요?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또 뭘 바꿔줘야 돼? 개수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템스를 플러스도 없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퀄 1 해주면 푸시 프론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뉴 노드를 만들 때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뉴 노드 넥스트는 셀프 헤드예요. 물론 첫 번째 버전에서는 제가 최적화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최적화를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노드 생성자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값하고 다음 주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뭘 여기다 전달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뉴 노드를 만들면서 그 뉴 노드의 값은 주어진 인자 값으로 채워줄 거고 얘의 다음 주소는 헤드, 현재 첫 번째 노드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요 세 줄로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에서 보통 우리가 값만 받는 거, 값하고 다음 주소 받는 생성자들을 그 노드 구조체에 만들어 주게 되겠고 그거를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할 때 얘의 다음 주소가 뭐가 됐다. 그러니까 헤드가 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생성함과 동시에 헤드를 그 인자로 줘서 만드는 게 문장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팝은 이제 뭘 리턴해야 되죠? 팝 프론트는 픽 프론트와 반환해야 될 건 똑같죠. 그런데 얘는 반환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셀프 헤드가 뭘 가리켜야 돼요? 다운로드를 가리키게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반환할 값을 임시적으로 let이라는 변수에 넣고 let을 반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팝 프론트에서 반환해야 될 값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헤드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팝을 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 노드가 아니라 그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노드를 self.head는 self.head에 뭐가 돼? 넥스트가 되죠. 그리고 타이핑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복사를 해서 플러스 1이 아니라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 문장의 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노드가 현재 1000개다, 10,000개다 해도 항상 코드는 안 변하죠. 항상 비용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는
O1이 되겠죠. O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포인터를 쓰는 거지만 실제 이렇게 많이 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전에 C로 자료 구조 배웠을 때는 이중 포인터 쓰고 막 이래서 되게 말럭 프리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로 이런 것들 구현하면은 이제 뭐 빅5도 안 만들어도 되지 딜리트도 없지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C++로 하더라도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돼. 그러니까 C++는 여기서 뭐가 차이 날까 하나. 요 팝 프론트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말고 그 딜리트 할 거를 딜리트 노드나 같은 거에다 임시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헤드 옮겨 놓고 이제 딜리트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이거 못하다. 그러니까 딜리트는 이제 얘는 노드 하나 제거하는 거니까 이 배열 반환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파트로 와서 이제 픽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그러면 커런트를 self.head로 한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도 되잖아. 포문을 이용하면은 num items -1인가? 뭐 그런 거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um items 갖고 꼬리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 그 저장되어 있는 노드 수를 알고 있고 그러면 맨 마지막 노드를 가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을 넥스트 해야 되는지를 num items 갖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폼은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는 폼문을 안 쓰고 화일문을 씁니다. 화일문.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가 마지막 노드가 됐을 때 멈춰야 돼요. 화일문이 끝나고 나면 커런트가 뭘 가리켜야 돼요?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마지막 노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커런트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얘가 맨 마지막 노드가 아니다 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노드는 얘가 커런트가 있으면 커런트의 넥스트는 뭐야? 넌이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커런트의 넥스트는 넌이 아니겠죠. 그래서 커런트의 넥스트가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하나? is not none 뭐 not equal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파이썬 잘하시는 분. none이 아니면 더 있는 거죠. 더 있으면 커런트의 넥스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커런트의 넥스트가 none이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해도 돼요. is not none 보는 게 아니라 current의 next가 none이 아니면 얘가 true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코딩하면 돼요. current의 next가 있으면 전진하고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도달해요? 마지막 노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픽백은. 그러니까 픽백은 그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ON이 되는 거죠. n번 반복해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뭐 n-1번이라고 하던데 그게 ON이죠. n-나 n번이나. 그러면 푸시백. 푸시백도 요걸 같이 가야지. 푸시백은 맨 마지막 노드까지 가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맨 마지막 뒤에다가 노드를 추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노드를 만들고 커런트를 맨 마지막까지 옮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커런트가 맨 마지막 노드예요. 얘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 뉴 노드가 돼야지 맨 마지막에 넣는 거죠. 커런트의 넥스트는 뉴 노드.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맨 끝까지 이동을 하고 이제 플러스 1. 그 다음에 팝백은 맨 마지막 노드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노드를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얘는 맨 마지막 노드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 얘를 제거하려면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 포인터를 갖고 쭉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고 두 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하면은 프리비어스는 여기 있는 상태고 커런트는 여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커런트가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면은 프리비어스는 뭘 가리켜? 그 전 걸 가리켜요. 그 전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환할 거 이제 하나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진 게 뭘까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previous의 next를 뭘로 바꿔줘야 돼? previous next를 none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끊어지는 거니까 none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previous의 next는 none. 이제 팝백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 코드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고 또 무슨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들, 좀 특별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는 뭘까? 이 연결 구조에서. 여기는 이미 제가 원래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비었을 때. 그러니까 비었을 때는 오케이. 얘가 처리해 주니까 이거 실행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를 조금 더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까? 그쵸.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self.head가 뭐가 돼야 돼? self.head가 빈 상태에서는 뭐야? none이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비어 있으면 그걸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요 코드로 돌리면 커런트가 여기죠. 그렇죠? 헤드도 여기고 프리비어스는 무슨 값을 가져요? none이죠. 프리비어스가 none인 상태에서 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실행이 돼요?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리비어스가 none이 아니면 프리비어스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노드의 전 노드이겠죠. 그럼 걔를 none으로 바꿔주고 프리비어스가 none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반복문이 끝났는데 프리비어스가 none이야. 그러면 이 현재 다른 연결 구조에는 노드가 몇 개만 있었다?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else에서는 뭘 해줘야 될까? else에서는 프리비어스는 건들 필요 없죠. none이니까 그냥 건들 필요는 없고 뭘 해줘야 돼요? self의 헤드가 뭐가 돼야 돼? none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주소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를 주의해야 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애가 실제 주소를 갖고 있는 애인지 안 갖고 있는 애인지를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외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비어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 뭐 이런 경우들,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각각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다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뭔가 추가를 할 때는 맨 앞에 추가할 때, 맨 뒤에 추가할 때, 중간에 추가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추가했을 때 이런 것들이 똑같은 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노드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갖고 보통 구현을 합니다. 근데 두 개의 포인터를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커런트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작업해야 돼? 내가 제거하려는 그 노드의 프리비어스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리비어스 위치에서는 다음 갈 수도 있고 그 프리비어스를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와 커런트, 지금은 편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두 개 갖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만 이용하려면 얘를 제거하려면 여기서 처리해 줘야 돼요. 여기서 previous next의 아이템을 반환해 주고 previous next는 none으로 바꿔주고 num items는 하나 빼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고 하나 여기서 쓸 수 있는 테크닉이 뭐냐면 이렇게 더미 노드를 하나 넣습니다. 더미 노드를 넣어요.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를 none이 아니라 뭘로 할 수 있으냐면은 프리비어스로 할 수 있어요.
프리비어스. 더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달라지는 점은 뭘까요? 더미 노드를 하나 앞에 넣었어요. 그럼 아까와 달라지는 점은, 그쵸. 프리비어스가 넌이 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if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헤드가 언제 넌을 만들지는 조건문으로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미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 하나는 어차피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프리비어스가 넌이 될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더미를 안 쓸 때에 비해서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래서 요걸 안 쓰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더미예요. 더미는 원래 단위 연결 구조의 앞에다가 하나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비어스가 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비어스는 넌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 없이 그냥 previous next는 넌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헤드는 언제 바뀌어? 노드가 하나만 있을 때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코드를 쓰고 있냐면은 self.head는 더미의 next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얘를 날렸어. 얘를 맨 마지막 노드를 없앴어요. 그러면 여전히 더미는 원래 뭘 가리키고 있어요? 더미의 넥스는 헤드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요 문장을 실행해도 그냥 그대로죠. 원래 헤드가 얘 다음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없는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커런트고 여기가 프리비어스이겠죠. 프리비어스예요. 근데 얘를 날렸어. 얘를 날리면은 얘는 뭘 어떻게 하냐면 프리비어스의 넥스트. 이게 뭐야? 더미의 넥스트가 되죠. 걔를 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self.head equal 더미의 넥스트를 하면은 헤드가 뭐가 돼? 넌이 되죠. 그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더미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if문을 쓰지 않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노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애가 넌인데 걔를 쓰는 경우에요. 그럴 때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번거로우니까 넌 검사하는 게 싫으니까 공간을 하나 더 써서 더미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C 플러스 봐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 프로그램 할 때
노드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동적 생성해서 만들어요. 근데 동적 생성을 하면 뭘 해야 돼? 다 쓰고 필요 없어지면 딜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미도 내가 동적 생성하면은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미를 동적 생성하고 있어요. 동적 생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적 생성을 안 하니까 이 함수가 끝나면은 더미는 그냥 알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미는 이제 C++에서는 동적 생성하지 않아요. 근데 자바나 C++는 동적 생성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고, 똑같이 그냥 뉴 노드 하는 거와 똑같이 만드는 거고, 얘의 소멸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 자바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더미 노드 쓸 때는 우리가 그 동적 생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됐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 아이템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선형 검색하는 거죠. 헤드부터 끝까지 가면서 커런트가 넌이 아니면 노드가 가리키는 거죠.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동하면서 이제 그 노드가 유지하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tains는 이렇게, find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first와 remove all을 해야 되는데, 이 remove first도 얘를 지우려고 그래요. 얘를 지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전 노드의 요 포인터를 뭘 가리키게 해야 돼? 이렇게 가리키게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지우려고 그래요. 얘를 이제 없애려고 그러면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얘의 전애를 저걸 해줘야 돼요. 그럼 얘도 아까 팝백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포인터와 더미를 이용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복사해가지고 좀 바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뭘 하는지 알겠죠? 더미 노드 하나 만들고 프리비어스가 더미를 가리키게 하고 커런트는 헤드로 가리킨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삭제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걸 만나면은 밖으로 빠져나와도 되지만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여기서 뭘 하면 돼? 삭제를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뭘 해줘야 돼요?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revious의 next는 뭐가 돼야 돼? current의 next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될까? previous next는 current의 next가 돼요. 만약에 더미를 안 썼으면 뭘 주의해야 돼요? 더미를 많이 안 쓰면은 previous가 뭘로 시작해요? none으로 시작하겠죠. 이 삭제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애를 지울 때 좀 주의해야 될까? 전체 노드 중에 첫 번째 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애를 지우면은 뭘 바꿔야 돼? 헤드 정보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none을 쓰면은 이 previous가 none인지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더미를 썼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previous next는 current next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 의미 없죠. 근데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경우에도 다 되고 첫 번째를 지워도 이제 비슷한 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날려버릴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헤드를 일로 옮겨야 되죠. 헤드를 옮기는 거는 어떤 코드로 돼요? 아까 지웠지만 더미.넥스를 해주면 돼요. 왜? 더미의 넥스는 얘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지우나 중간에를 지우나 안 지우나 만약에 첫 번째 노드를 안 지웠으면 이 코드는 그냥 또 A 이퀄 A를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코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remove는 remove false와 달리 뭘 해줘야 돼? 한번 지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죠. 이렇게 브레이크만 없애주면 될까요? 이렇게 브레이크만 없어지면 될까요? 자, 한번 정상적인 경우를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프리비어스고 여기가 커런트가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지웠어요. 얘를. 그러면 이 코드에서 previous next는 current의 next가 됐죠.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기 위해서 previous equal current의 next 하게 되면 current 얘가 어디로 와? 얘가 이 지운 애로 오죠. 근데 지운 애로 가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를 지웠어. 그럼 얘는 움직여야 돼요? previous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C++에서는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커런트를 딜리트하는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커런트 있고 커런트 넥스트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넥스트 노드를 커런트의 넥스트로 놓고 여기다가 넥스트 노드를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커런트를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커런트를 딜리트 할 거예요. 커런트 딜리트 한 다음에 커런트 있고 커런트 넥스트 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이제 다음 노드를 미리 확보해 놓고 커런트를 날릴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커런트의 넥스트 노드 하는 건 지웠든지 안 지웠든지 항상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프리비어스 원래 따라가야 되지만 프리비어스는 만약 삭제가 일어났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num 아이템수 줄인 거는 매번 삭제할 때 필요하죠. 근데 헤드를 조절하는 건 매번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하게 되면 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돼요. 맨 마지막에 한 번 헤드의 위치를 조절해 주면 돼요. 만약에 첫 번째 노드를 제거했다 그러면 그 더미에 의해서 헤드를 하나 이동시켜 줄 거고, 첫 번째 노드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A 이퀄 A 이런 꼴이 돼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장이 되겠죠. 의미 없는 문장이 되지만 뭘 안 쓰는 거야 우리는. 조건문을 써서 뭔가 판단해서 헤드를 옮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건문 없이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즉 더미 노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조건문의 사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조건문의 사용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조건문에서 주로 뭘 하는 거냐면 이 노드가, 이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조건이 필요한데 더미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구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의 포인터 말고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편하고, 물론 하나 갖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갖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쓰면 더 편해요? 더미 노드를 만들면 편해요. 더미 노드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 언제만? 삭제 연산을 쓸 때. 삭제 연산. 그래서 이 삭제 연산이 헤드를 변경시킬 수 있을 때. 왜냐하면 프리비어스를 이용해서 가니까 이 프리비어스가 넌인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으면 통과가 되겠죠? 통과 안 되면 창피한데. 뭐야. 에러가 났다. 에러가 많이 났네. 아,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파이썬 쓰다 보면. 어떤 실수했죠? 나 파이썬 이래서 싫어요. 뭐 실수했나? 셀프를 빼먹어. 이, 왜냐면 또 세계 언어를 막 쓰다 보니까 원래 이제 C++나 이런 데는 디스를 저는 가급적이 안 쓰거든요.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네, 또 셀프 또 어디 빼먹었냐? 빼먹은 데 또 없나? 위에도 어디 빼먹었나? 여기도 빼먹었다. 그래도 오류를 금방 발견해서 다행인가? 그래도 에러야. 두 개 있네. 한번 봅시다. 이트레이터 에러인데.
remove all에서 틀려? remove first도 문제가 있나? 잠깐만. remove first도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골치 아픈데. 잠깐만요. 왜 틀렸을까? 이것도 뭐, 이게 아니고. (48) 여기서 틀렸다. remove first. remove first. 0이 됐는데. 왜 틀렸게요? 왜 틀렸게요? 저 하나 안 만들었어요. 이거 from list 안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from list 만들고 실행해 봅시다. 자, from list는 리스트에서 해야 되죠. 그냥 빨리. 얘도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배열 리스트가 있는 애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건지 알겠죠? 초기가 목록이 리스트로 배열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만들면 되죠. 하나씩 만드는데 요거 만들고 그 다음 거 만들면 얘 뒤에 걔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만들었을 때는 그 노드는 뭐가 가르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노드는 헤드가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헤드가 변하나? 안 변해요. 그러면 반복문을 만다면 첫 번째는 if에서 뭐 인덱스가 0이면 헤드를 바꾸고 인덱스가 0이 아니면 나머지 경우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작성하는 반복문이 바람직한가요? 그러니까 어떤 for문이 있는데 여기에 if문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가 있고. 근데 이 if문은 언제만 실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실행이 안 돼. 그럼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 경우에는 계속 if문이 불필요한 if문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밖으로 빼고 얘는 뭐부터 시작하면 돼? 헤드 다음부터 1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조건문 안에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문을 제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특히 100번 반복하는데 딱 한 번만 필요해. 맨 처음 필요하거나 맨 마지막에 필요해. 그러면 걔는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잘못 짜는 거예요. 그거는 100번 도는 동안 불필요한 일을 99번 하는 거죠. 그러면
빈 게 올 수도 있잖아요. 빈 거는 빼버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 0으로 초기하고 있나? 네, 0으로 초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우선 먼저, 아이템 리스트가 빈 상태가 아니다. 초기가 목록에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럼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가고, 이제는 아이템 리스트가 있는 거니까, 셀프의 헤드는 헤드는 새 노드를 가리키는데 어떤 애로 가리켜요?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애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고 커런트도 그냥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아시는 분은 이게 뭐라는지 알겠죠? 뭐라는 거예요?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첫 번째 값만 제거하고 리스트를 다시 만든 거죠. 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1부터 가는 건데 이제 색인 갖고 다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그냥 이걸 쫙 이걸 쫙. 자, 항상 노드를 추가할 때 뭐부터 만들어요? 뉴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뉴 노드는 어디에 가야 돼요? 커런트의 뒤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노드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 뒤에 붙였어. 그럼 커런트는 어디 가야 돼요? 커런트는 뭘 가리켜야 돼요? 다음에는 이 뒤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커런트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죽어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창피해서 어떡하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아예 안 되네. 장난. 에...
이렇게 죽었어요. 어떡하죠? 파이썬 하시는 분. 이 파이썬은 이 선언되어 있는 그 뭐죠? 선언되어 있는 만들어 놓은 함수 순서대로 그 테스트가 실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하나만 남기고 제거를 한 다음에 창표지만 첫 번째 건 문제가 없고 어딘가에 실수가 되어 있을 텐데 에러가 났네. non type 67 에러 좀 잡아주세요. 이게 왜 문제 있죠? 내가 푸시백을 잘못 만들었네. 푸시백이 왜 문제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실수한 게. 푸시백에서 지금 죽었어요. 그럼 푸시백에서 왜 죽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current next가 없대. 그럼 current next가 없다는 건 뭐예요? current가 none이라는 거죠. none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들어갈 때 none 됐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셀프의 헤드가 none인 상태네. 그럼 셀프의 헤드가 none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놨지?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그러면 셀프가 있다. 이게 true다. 그러면 비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뭐 여기서 self.head를 살펴봐도 되겠네. 조금 더 간결하게 하면 셀프 하면은 좀 어색하면 헤드가 none이 아니면 이제 진행하고 셀프의 헤드가 none이면은 뭐라고 있어요? 셀프 헤드는 뭘 가리켜요? 새 노드. 네,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에러가 없게 푸시백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 질문할 때 질문을 막 이거 왜 죽어요 하고 코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디버깅 어떻게 해요? 디버깅 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뭐예요? 보통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어디서 죽었는지 알아야 돼요. 응?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디버깅의 핵심은 어디서 문제가 발견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들이 주어지면은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전체 다 해보면 헷갈리니까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 파이썬에서는 요렇게 add unit test skip 하면 요거 실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통과된 거는 또 주석 처리하고 통과 안 되는 것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럼 통과 안 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거기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 써요?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아까 나온 막 이런 말 여기서 보면은 while current next attribute error none type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파이썬이 됐든 C++ 됐든 자바가 됐든. 근데 실질적으로 자바, 파이썬은 이렇게 뭔가 내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면 예외가 발생하고 이렇게 왜 예외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죽은 위치도 라인 67에 죽었다는 걸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안 죽었는데 값이 틀리다. 얘는 죽었잖아. 죽으면 땡큐예요. 왜냐하면 뭘 실수했는지가 좀 명확해지는데 안 죽었는데 3을 줘야 되는데 5를 주고 있다.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프린트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되게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값들을 찍어 보면 돼. 내가 의심되는 거. 그래서 원인을 알고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런 방식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게 그런 거고. 그래서 아이씨. 내가 괜히 자만했다. 또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주는 거야? 80? 이거 하고 끝내야 되겠네. 이거 디버그 하고 끝내야 되겠다.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실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또 만나는 것도 이게 또 이게 제가 좀 약한 이런 거 좀 번잡하죠.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주기는 되죠. find가 뭐가 문제가 있고 find에 81 5를 찾는데 에러가 난다. find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나쁘신 분들. 여기 뭘 안 하고 있어요. 반복문인데 커런트를 안 바꾸고 있잖아. 어? 이런 거는 좀 말씀해 주셔야지. 네. 어, 이제는 네,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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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버전 완성된 버전을 드릴 거고요. 또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ran 10 테스트 10개 테스트 다 통과한 거니까 이제 코드 이 테스트는 다 통과되는 코드입니다. 실수가 없는 코드이고요. 자, 이제 원래 두 번째 버전에서는 제가 뭘 하죠? 첫 번째 버전 이렇게 그 각 함수마다 이제 최적화를 별로 안 하고 구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중복된 코드를 제거해서 최적화된 버전을 만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중복된 건 뭐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봤을 때. 요거 중복되고 있죠. 그렇죠? get에서도 요 인덱스까지 가야 되겠고 set에서도 그 인덱스까지 가야 되죠. 여기 중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푸시백, 팝, 픽백 할 때는 어디까지 가요? 끝에까지 가죠. 테일까지 가는 그것도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큰 중복은 아니지만 이 remove first에서 제거하는 코드가 이제 언어에 따라서는 좀 중복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C++ 같은 경우에는 delete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루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하고 아예 두 번째 버전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 리뷰할 때 첫 번째 버전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버전에서 첫 번째 버전에 어떤 중복된 부분들을 이제 제거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학습하시면 되겠고, 과제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과제는 그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 remove와 popback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더미까지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는 버전에서는 그 두 번째 버전을 수정해서 하나만 이용해서 구현하세요. previous current를 이용하지 말고 그럼 뭘 이용해야 돼요? prev만 갖고 구현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멈춰요? previous 멈춰서 뭔가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previous next의 아이템인지 보시면 돼요. 더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previous next의 아이템이 내가 지우려는 아이템인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previous next가 마지막 노드인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이거 나중에 시험 나오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와요. remove all을 여기서 빼. remove도 안 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짜야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중간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 시험은 우리가 짰던 것들 중에 함수 하나 빼고 요거 완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외워서 완성하다는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코드 외우지 마시고요. 코드는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코드 외워서 쓰려고 하는데 뭔가 제 코드와 비슷한데 틀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막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도 여기 안 했던 거지만 응용된 어떤 함수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배열 기반하고 이제 연결 구조니까 그것과 관련된 함수들이 중간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안 해봤으면 코딩이 안 되겠지, 시험 볼 때. 그래서 이제 방학이 추석 기간이지만 제가 과제는 오늘 정리해가지고 오늘 밤까지는 깔끔하게 올릴 테니까 이제 좀 추석 기간에 좀 쉬어야 되겠지만 하나만 좀 3개 함수, 나머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2개 쓸 일이 없어. 2개 쓸 일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popback, remove first, remove all. 근데 remove all은 remove first에 거의 브레이크 빠지는 부분이니까 한 2개 정도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